텐트폴 무비. 여러분은 텐트폴 무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는 단어 뜻 그대로 텐트의 기둥처럼 제작사를 떠받치는 영화라는 비유로 큰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 따라서 적게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 혹은 3억 달러 이상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대작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테면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작품이 전형적인 텐트폴 무비로 1996년 1편 흥행 4억 5,700만 달러, 제작비의 5.7배. 2000년 2편 흥행 5억 4,600만 달러, 제작비의 4.4배. 2006년 3편은 조금 미비한 3억 9,800만 달러, 그래도 제작비의 2.7배. 2011년 4편 흥행 6억 9,400만 달러, 제작비의 4.8배. 2015년 5편 흥행 6억 8,200만 달러, 제작비의 4.5배. 2018년 6편 흥행 7억 9,100만 달러, 제작비의 4.4배까지 말 그대로 흥행 보증수표 톰 크루즈, 제목처럼 망하는 게 불가능한 영화입니다. 많은 야심차게 개봉했던 시리즈 7편 데드 레코닝 파트 1, 제작비 무려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700억이 투입되었지만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은 꼴랑 5억 6,700만 달러, 제작비의 2배를 넘지 못했고, 여기에 홍보비 최소 1억 달러를 감안하면 제작사의 손실 금액은 적어도 1억 달러 이상.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작 지원 보험금 7천만 달러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지 못하며 27년을 이어온 미션 임파서블 불패 신화가 깨지고 말았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토명의 실패,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5년 만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5편 운명의 다이얼은 무려 2억 달러 이상 적자, 5년 만에 제작된 왕구8이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또한 6천만 달러 이상 적자, 분노의 질주 10번째 영화 라이드 오 다이 1억 달러 이상 적자, 디즈니 희대의 명작 인어공주 설사 1억 달러 이상 적자, 마블의 기대작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도 6천만 달러 이상 적자, 블랙걸 매직을 외친 더 마붕스 또한 2억 달러 이상 적자, DC의 문제와 플래시 역시나 2억 달러 이상 적자. 그러니까 2023년 개봉한 텐트폴 무비 중 성공한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오펜하이머, 바비 단 3편뿐 대부분 손익분기점은커녕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런 줄줄이 폭망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다 그 잘나가던 헐리우드는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관객들은 토명에게마저 등을 돌린 것인지, 어쩌다 이 꼴이 났는지, 이름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헐리우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12년) 로스앤젤레스 근교 인스빌의 터를 잡으며 시작된 헐리우드의 역사. 이후 1927년 최초 상업 유성 영화 재즈싱어를 기점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시민 케인 등등 수많은 명작들을 쏟아내며 1930, 40년대 헐리우드는 황금기를 맞이하죠. 이에 따라 파라마운트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컬럼비아 픽처스 등 익숙한 이름의 대형 제작사들이 등장. 물론 한때 TV의 발달 및 보급으로 잠시 어려운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위기 없이 꾸준히 승승장구. 따라서 헐리우드라는 단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미국 영화 산업 자체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디즈니, 워너,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그리고 소니까지 이들 빅5 제작사가 헐리우드를 선도, 편당 수천억을 쏟아부은 대작들을 쏟아냈고, 이 같은 영화들은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양상은 돌변. 앞서 언급했듯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헐리우드 대작들이 줄줄이 참패하고 말았으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변하지 않는 제작 방식에 있었죠.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작은 회사였지만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 이때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급기야 2018년 1월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 2020년 6월 2000억 달러 돌파, 2024년 1월 기준 2460억 달러를 찍으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시총 174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온라인 구멍가게가 창립단 27년 만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최강자 디즈니를 눌러버린 것. 정말 혁명, 천지개벽 그 자체로.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콘텐츠 제작 방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생각하죠. You must know you cannot win. 그럼 먼저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 방식은 어떨까요? 제작사 혹은 제작자는 영화의 컨셉이나 전략을 수립, 이후 각본가를 고용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본을 토대로 연출 감독을 선정, 감독은 촬영팀을 꾸려 정해진 기간 안에 영상을 찍고 마지막으로 제작사는 편집자를 고용해 영화를 완성.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편집자의 권한은 막강하며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 부분에 영향력이 미비. 그렇게 영화 개봉 후 디렉터스 컷이 따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헐리우드 영화 제작은 하향식 로드맵에 기초한 철저한 분업 방식. 이러한 하향식 분업의 최대 장점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처럼 효율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실패 확률이 적으며 또 지금까지 잘 먹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단점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 약하기에 실험적이며 독창적인 영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스필버그, 카메론, 놀란 같은 명장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 영향력은 낮고, 또 이런 명감독들조차 애초에 제작자를 겸하기에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은 감독이 아닌 제작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만큼 헐리우드에선 제작자의 위상이 감독을 앞선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I'm speechless.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예.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방식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자유방임.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 넷플릭스는 제작비 253억을 황동혁 감독에게 쥐어준 뒤 일체의 모든 간섭은 배제. 따라서 감독은 연출뿐 아니라 각본과 제작 전반을 지휘하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 대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판권과 수익 혹은 손실은 넷플릭스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었고, 그 결과 약 250억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9억 달러, 자그마치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이라는 대박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넷플릭스는 황동혁 감독의 아이디어 하나만 보고 꽤 큰 금액의 제작비를 베팅, 얼핏 뭐 아니면 도와 같은 방식이지만 되려 큰 성공을 가져왔는데, 다만 감독 입장에선 어떤 러닝 개런티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기에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으나, 인터뷰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을 받아준 투자처는 오직 넷플릭스가 유일. 그렇게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오징어 게임 같은 참신한 콘텐츠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테죠. 아이 근데 술 안 마셨는데도 막 취한 것 같네. 그리고 이런 자유방임을 토대로 탄생한 콘텐츠들, 예를 들어 두교황, 로마, 아이리시맨, 종이의 집, 아카이브 81, 어셔가의 몰락 등등등 다양한 장르의 참신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며 넷플릭스는 승승장구. 반대로 헐리우드 제작사들은 오히려 더 과거 방식에만 집착, 여기서 두 번째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 하나를 내보죠. 2023년 텐트폴 무비들 미션 임파서블, 인디아나 존스, 트랜스포머, 분노의 질주, 인어공주, 앤트맨, 더 마블스, 그리고 2024년 개봉 예정인 텐트폴 무비들 무파사 라이온킹, 고질라 엑스콩, 에일리언 로물로스, 혹성 탈출, 존윅 스피노프 발레리나, 퓨리오사, 베놈, 듄, 데드풀. 이처럼 헐리우드가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후속작 혹은 기존 IP를 활용한 실사화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새로운 IP를 쏟아내는 것과는 반대로 헐리우드 제작사들은 기존 IP에 더욱더 집착, 즉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명작 울거먹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2022년 탑건 매버릭 14억 9천만 달러 흥행, 2019년 라이온킹 실사 16억 6천만 달러 흥행 등등 초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영화 팬들 입장에서 명작들의 재탄생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허나 추억 소환도 정도가 있지. 현재의 상황은 선을 좀 많이 넘은 예토전생 퍼레이드. 특히나 80세가 넘은 인디아나 존스 액션은 향수보다 애처로움이 더 컸으며, This is a workday too, Larry. Turn on the news. It's Moon Day, Mr. Jones.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트랜스포머는 과거의 영광은커녕 그저 저혈압 치료용일 뿐. 거기다 인어공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장르 역시 대부분 액션에만 치중. 이 역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대작 액션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으나 비슷비슷한 액션, 눈에 익은 CG, 분명 화려하긴 하나 좀 많이 식상한 느낌이 강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PC 정책입니다. (4) 4년 전 2020년 아카데미는 강화된 다양성 기준을 발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기 위해서는 등장인물 및 표현, 책임자 및 현장 인력, 인턴십 등 교육, 마케팅 및 홍보 배급, 이 4개 부분 중 최소 2개 부문에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이를 2024년부터 개봉되는 모든 영화에 적용한다 못 박았죠. 물론 이러한 다양성 기준은 그동안 아카데미가 백인들의 축제로 비판받은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자 변화의 의지이겠지만, Thank you. This is incredible. Really incredibl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헌데 이 같은 기계적 형평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전반적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 4년이 지난 현재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Upside down or whatever, so. But you know, I looked. You're like literally using muscles you didn't even know existed. Didn't know existed. 즉, 배우나 제작진을 능력이 아닌 성과 인정으로 뽑아야 하는 제약. 그로 인해 여주인공의 비중 역시 대폭 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방식이 새로운 작품이 아닌 기존 IP 위에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 끼워 넣기식, 막무가내.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그레이스, 인디아나 존스의 헬레나 쇼, 앤트맨의 캐시랭, 더 마붕스의 모니카 램보와 카밀라 칸 등등,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캐릭터와 잘 맞지 않거나 심지어 불협화음만 일으키며 영화의 질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액션 연기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 따라서 영화는 더욱더 노제마, 관객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헐리우드 대작들은 신선함을 줄 수 없는 하향식 분업 제작, 거기다 도를 넘은 과거 명작 예토전생화, 마지막으로 어울리지 않는 배우들 억지 끼워 넣기까지, 그 결과 OTT 시장, 즉 넷플릭스에 한참 뒤지고 말았습니다. 뭐래? 과거 메리 포핀스가 공전 헤이트를 기록하자 디즈니사의 주주들은 그 후속편 제작을 강하게 요청. 하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의 후속편을 만들어 보았던 월트 디즈니는 돼지로는 절대 돼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언과 함께 후속편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들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속편들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당장은 돈이 되더라도 속편 제작은 독이 든 성배와 다름없음을 바로 현재의 헐리우드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Even the impossible